자, 오늘은 양반전 들어갈게요. 소설이고요. 한문 소설이며 단편 소설이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고 양반을 까는 것, 풍자 소설입니다. 주제는 허례허식을 중시하며 행포를 일삼는 양반에 대한 비판이며 특징은 양반 신분을 사고 파는 사건에서 양반을 풍자하고 있고 신분질서 무너지는 조선 후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당시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작가가 추구했던 실학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가 이름 박지원이라고 하는 실학자고요. 호는 연암입니다. 연암 박지원이라고 부르고요. 여러 실학 사상을 이끌었던 분으로 양반들을 풍자하고 현실을 비판하는 한문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주로 양반전, 허생전, 호질 등등 다 중요한 작품이에요. 가부터 가볼게요. 양반이란 선비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자, 양반이란 이 말에 대해서 뜻을 설명하고 있죠. 강원도 정성군이 공간적 배경이야. 이 배경에 양반이 살고 있었다. 이 양반은 성품이 어질고 그리기를 좋아해서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몸소 그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성품이 어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존경을 받는다. 그리고 기리기도 좋아한다.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이 좀 존경하고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은 가난해요. 해마다 관청에 환곡을 구워다 먹었어요. 자, 환곡이라고 하면 이 배경 지식인데요. 조선시대 때 이제 곡식을 봄철에 빌려주고 가을에 다시 이자 붙여서 받는 건데 그냥 봄철은 쌀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쌀이 없는 시점이거든. 어쨌든 빌리는 거야. 구워다 먹었으니까. 근데 그 빚을 갚지 못하고 해마다 쌓여서 섬이라는 것도 이제 단위를 나타내는 예전에 나타내는 부피의 단위, 곡식, 가루, 액체 등의 따위를 부피를 잴 때 쓰는 말이고 약 180리터 정도래요. 강원도 감사가 정성거울을 돌아보면서 환곡장부를 조사하다 몹시 화를 냈다. 어떤 놈의 양반이 나를 곡식을 축 냈단 말이냐 이렇게 혼을 내고 있네요. 일단은 이 점에서 보니까 양반이 경제적으로 무능하다 그지? 무능한 양반. 감사는 그 양반을 가두라고 명했다.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딱히 여겨서 차마 그러니까 이 군수라는 사람은 양반을 차마 가두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군수는 양반의 처지를 동정하고 있죠. 연민을 느끼겠지 뭐, 그지? 근데 이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어쨌든 군수 입장은 어때? 굉장히 곤경에 처했어요. 그러나 군수도 양반의 빚을 해결할 방법은 없었어. 양반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밤낮으로 울기만 했어요. 아니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울기만 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양반의 무능한 모습 이거를 울기만 한다는 모습으로 희화화 웃기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자 그의 아내가 핀잔을 줬다. 당신은 평생 그리기만 좋아하더니 환곡을 갚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려. 쯧쯧 양반이라니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 부분은 양반의 무능함과 양반의 그리고 생산적이지 않은 비생산성 일도 안 하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누구의 시각이야? 작가의 시각이잖아요. 그죠? 그런 작가의 시각이 아내의 말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핵심 포인트 양반의 모습입니다. 어질고 그리기 좋아하고 군수가 인사질 정도인데 돈이 없어.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능한 양반입니다. 가난한 양반이 환곡을 받지 못해서 곤경에 빠집니다. 그때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양반의 소문을 듣고 의논했어요. 부자라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온다 그지? 이 부자는 어떤 인물로 나오냐면요. 경제적으로 뛰어나는데 양반이 아니야.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분홍층이라 하는 뭐 그런 계층이겠지 뭐 상인이거나 그죠? 그 양반의 소문을 듣고 가족과 의논했어.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 아무리 잘 살아도 항상 천한 대접을 받는다. 양반이 아니므로 말이 있어도 감히 말을 타고 다닐 수 없다. 또한 양반만 보면 굽실거리며 제대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뜰 아래 뭐 가야 돼. 이런 것들 지금 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대목으로 우리는 이 부자라는 애가 지금 양반의 신분이 되고자 하는 목적 이유가 나와요. 부자가 양반이 되려는 이유는 뭐야? 자기가 차별받으니까 그죠? 경제적 능력이 좋아도 신분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신세가 평민이지 평민 뭐 이런 상황인 거야. 엎드려 절해야 되고 코가 땅에 닿도록 무릎으로 기어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가엾지 않느냐. 지금 저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해서 몹시 난처하다고 한다. 그 형편으론 도저히 양반의 신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양반을 사서 양반으로 살아보자 라고 해서 양반 신분을 살 수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죠. 이렇게 신분을 사고 팔 수 있었어. 매매가 가능했어요.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환곡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청하였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을 했다. 부자는 즉시 관청에 가서 양반 대신 환곡을 다 갚아줬어요. 한 번을. 자, 그래서 부자가 양반을 사려는 이유는 뭐여서 차별받기 때문에 신분을 상승하고 싶어서였고,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사려고 하는 것이고 뭘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계층이 생겼냐?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다음 문단. 군수는 양반이 천섬이나 되는 환곡을 모두 갚자. 깜짝 놀랐죠. 군수는 환곡을 갚게 된 사정을 알아보려고 양반을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양반이 번거지는 이제 평민들이 쓰는 모자거든. 털모자 같은 거. 잠방이 마찬가지예요. 평민들이 입던 헛바지. 길게 엎드려 소인 이러면서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부르는 말이거든. 이러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도 심지어 양반이 감히 군수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찾아갔더니 지금 이루고 있더라. 그럼 이건 어때? 모습과 말투에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신분이 바뀜을 알 수 있어. 그래서 군수가 깜짝 놀라 양반을 붙들고 물었다. 그대는 어째서 스스로를 낮추시오? 라는 거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조금 높임을 쓰고 있잖아. 왜냐면 지금 양반 신분 매매가 이루어진지 모르니까. 신분 매매의 사실을 모름. 양반은 더욱 벌벌 떨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황송하옵니다. 소인이 저 자신을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환곡을 갚느라고 이미 양반을 팔았으니 이젠 이 마을의 부자가 양반입니다. 소인이 어찌 다시 양반 행세를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낮춰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분을 판 양반의 모습은 번거지 쓰고 잠방이 입고 스스로 소인이라 낮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좀 뭐야 저거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죠. 라문담. 군수는 감탄해서 말하였다. 군자로구나 부자여. 양반이로구나 부자여. 부자이면서도 재물을 아끼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오.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오. 편한 것을 싫어하고 귀한 것을 바라니 지혜로운 일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양반이구나. 그러나 가로 열게요. 그러나 양반을 사고 팔면서 증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소송의 꼬투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증명서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당시에는 이 군사가 아니라 군수가 이러한 양반 신분 매매 일을 중간에서 연결하고 있었어. 그러므로 이렇게 증서까지 당당하게 쓰자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신분 매매는 당시의 일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연한 일이다. 그러니 골 사람들은 불러 모아 증인으로 세우고
증서를 만들어서 양반의 사고판이를 모두에게 알리자. 나도 당연히 증서에 서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양반 매매 증서를 쓰기를 양반 매매 증서를 작성하기를 제안해요. 넘어갈게요. 군수는 관청으로 돌아와서 고을의 양반과 농사꾼, 장인, 장사치 이게 양반사자, 농민 농자, 장인 공자, 장사치 상해서 조선의 사신분 제도가 사농공상이거든요. 그러니까 4명의 신분을 모두 불러 모았어. 그리고 부자를 높은 자리에 앉혔어. 왜냐면 부자와 양반 바뀌었으니까. 양반을 낮은 자리에 앉혀도 세워두고는 다음과 같이 증서를 작성하였다. 자, 이제 증서를 작성하네요. 자, 그럼 군수의 역할을 뭐 하는 역할이냐면 이런 신분 매매를 확실히 하고자 증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는 역할이며,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제 부자가 양반 신분 얻는 걸 포기하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매매 증서에 뭐가 있었는지 볼게요. 건륭은 청나라 고종 때래요. 한 18세기 정도네요. 영조 21년. 얼륭 10년 9월에 이 증서를 만드노라. 뒤에 나오겠지만 이 증서는 1차 매매 증서야. 그죠? 이 문서는 천섬으로 양반을 사고 팔아서 환공을 갚은 것을 증명한다. 증명서라는 거야. 뭐로? 환곡은 갚았고 양반은 팔았다라는 거에 대한 증명서. 양반이란 여러 가지로 불린다. 글을 읽으면 삼비라 하고 벼슬을 하면 대부라 하고 덕이 뛰어나면 군자라고 한다. 무관은 서쪽에 늘어서고 문관은 동쪽에 늘어서는데 양쪽을 합쳐 문무양반이라 해요. 반이 얘들아 2개잖아. 무반, 문반, 문무양반이라 그래. 따라서 선비, 대부, 군자, 무관, 문관 가운데서 좋을 대로 부르면 된다. 좋을 대로 부르면 되니까 굉장히 호칭이 다양하다는 거지. 처언하고 보잘 것 없는 일을 딱 끊고 옛사람을 본받고 높은 뜻을 가져야 한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등잔을 켜고서 눈은 가만히 코끝을 내려보고 발꿈치를 궁둥이에 모으고 앉아 얼음 위에 박 밀듯이 동네 박의라는 책을 줄줄 외워야 된대요. 배고픔과 추위를 참고 견디며 가난 타령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 배고파도 가난하다, 배고프다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참고 견뎌야 되고 어금니를 딱딱 마주치고 뒤통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칩을 입안에 먹고 가볍게 양치질하듯이 삼켜야 한다. 그러니까 배고파도 침이나 삼켜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배고파도 참아야 돼. 그 다음에 소매자국으로 털모자를 닦아 먼지를 털어내며 모자에 물결 무늬가 뚜렷해야 돼. 모자에 물결 무늬가 뭔 상관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거칠해. 겉모양에 치중하는 거야. 세수할 때는 주먹으로 비비지 말고 입냄새가 나지 않게 이를 닦아야 하고 소리를 길게 뽑아서 종을 누르며 종을 부른다는 건 여봐라 이렇게 하는 거. 신발을 땅에 끌듯이 느릿느릿. 이건 모두 다 뭐야? 이것도 모두 다 체면의 중시. 고문진부 당시 품휘를 깨알같이 베겨 쓰고 한 줄에 100자씩 써야 된대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뭔가 계속 해야 될 게 있다 그지? 그다음에 손에 돈을 쥐지 말고 딸값들 묻지도 말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과 관련된 일을 천하게 여겼다. 이거는 일반적인 양반의 생각이야.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맨상추로 밥상에 앉지 말고 밥보다 국을 먼저 먹지 말고 국물을 후루룩 소리내며 먹지도 말고 젓가락으로 밥상을 탁탁 두르지 말고 생파를 먹지 말고 막걸리를 익힌 다음 수염을 쭉 빨지 말고 담배를 피울 때는 불이 움푹 빨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뭐야? 예절을 갖춰야 되는 건데 이것도 지나치잖아. 그죠? 그래서 체면을 중시하고 지나치게 격식을 따지는 이게 모두 양반들의 허세죠. 허세. 화가 난다고 아내를 때리지 말고 그릇도 던지지 말고 아이에게 주먹질하지 말고 종을 꾸짖을 때도 죽으란 소리 하지 말고 소와 말을 꾸짖 때 그것을 판 주인까지 싸잡아 욕하지 말고 몸이 아파도 무당을 부르지 말고 추워도
제사 지낼 때 중을 부르지 말고 추워도 화려에 겹불을 쬐지 말고 말할 때 침을 튀기지 말고 소 잡는 일을 하지 말고 돈으로 노름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가정에서 지켜야 할 태도인 거지. 뭐가 해야 될 게 되게 많아, 그치? 이러한 사안 가운데서도 하나라도 어기면 이 증서를 토대로 관청에서 양반의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어기면은 다시 신분을 빼앗을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증명 이렇게 다 했는데, 자, 정성 군수 서명 좌수와 별감이 증인으로 서명했대요. 그러니까 매매 증서의 내용은 허례허식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어 쓸데없는 예절 같은 거지. 그래서 거칠애와 허례허식에 얽매여 있는 양반을 풍자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1차 매매 증서를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부자가. 그래서 이에 관청의 하인이 여기저기 도장을 탁탁 찍는데 그 소리는 마치 북을 치는 것 같고 찍어놓은 모양은 하늘에 별이 펼쳐진 것 같았다. 포장이 증서를 다 읽고 나자 부자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참이나 멍하니 있다가 말했다. 양반이라는 게 겨우 요거뿐입니까? 이렇게. 자, 요 대사가 조금 중요하고요. 이건 지금 양반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부자도 비판하는 거지. 저는 양반이 신성 같다 들었는데 정말 이렇다면 너무 재미가 없는걸요. 원아웃건데. 자, 신성 같다는 거는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거 보니까 재미가 없는걸요.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지. 원아웃건데 제게 이로운 것이 있도록 문서를 고쳐달래요. 이로운 게 있도록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사를 통해서 부자 너도 편하게 지내고만 싶니? 양반 너도 저렇게 살고 싶니? 이렇게 둘 다 까고 있는 곳이에요. 대사예요. 그러자 군수가 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해서 이제 두 번째 문서로 오게 되는 거야.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네 수로 구분했다. 네 가지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선비이니 그것이 곧 양반이다. 그래서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하늘이 애초에 네 수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건 신분은 하늘이 정한 거지. 정함. 네 가지 아까 나온 사농 공상을 말해요. 가장 높은 게 선비인 거죠. 근데 이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대요. 이익이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 농사도 짓지 않고 당사도 하지 않는다. 글만 대충 읽어도 크게 되면 문가에 급제하고 작아도 진사가 된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핵심은 일을 안 해.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반은 생업에 종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문과의 홍패는 팔뚝만 하지만 홍패라는 거는 이제 합격한 증서, 합격증 같은 거거든요. 이 합격증이 팔뚝만 한데 여기에 온갖 물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그야말로 돈자루이다. 아, 이게 바로 권력이 곧 돈이네. 서른에야 진사하게 되어 첫 볕을 얻더라도 오히려 음관이라는 거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조상님의 능력으로 벼슬아치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벼슬에 오를 수가 있다. 넘어가서요. 다음에 언제나 종들이 양산을 받쳐주므로 귀미까지 희미어져. 그러니까 타는 일이 없어요. 자기 항상 그늘막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것 또한 뭐야? 이것 또한 자기의 권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부려먹는 거죠. 설렁줄이라는 거는 웃긴 거야. 봐봐. 사람을 부르려고 처마 끝 같은 곳에 달아놓은 방울이야. 그러니까 그 자기는 꽈딱도 안 하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줄만 땡기면 종이 띵띵띵띵 울리면 사람들이 오는 거야. 예이 하면서. 그러니까 백살이 생기죠. 축 처진다. 방에서는 귀걸이로 치장한 기생과 노닥거리고 뜰에서는 남아도는 곡식으로 학을 기른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모두 다 뭐야? 지금 양반이 이렇게 놀고 먹는 걸 무의도식이라 하거든. 그래서 권력을 세습하며
무위도식하는 비생산적인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벼슬은 아니해. 그러니까 벼슬을 아니한다는 건 권력이 없어도 이 뜻이거든요. 권력이 없고 시골에 묻혀 살더라도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할 수 있어. 심지어 벼슬이 없는데도 제멋대로 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권위를 누리는 거야. 강제로 이웃의 소를 끌어다 자기 땅을 먼저 갈게 하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 자기 논에 김을 먼저 매게 한. 김을 맨다는 거니 뭐냐면은 잡초를 뽑게 하는 거야. 누가 감히 나에게 대들겠느냐? 니놈들 코에 잿물을 들이묻고, 잿물이라는 거는 타고 남은 이제 양잿물이라고 하는데, 짚이나 나무를 태운 재를 우려낸 물이에요. 주로 빨래할 때 썼던 건데, 이걸 코에다 들이붓고 머리끄댕이를 붙잡아 휘휘 돌리고 수염을 다 뽑아도 누가 감히 나를 원망하겠느냐. 이건 뭐 하는 거야? 굉장히 횡포를 저지른 거죠. 횡포. 이런 횡포를 저질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도 모두 다 뭐예요? 양반들이 신분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모습이에요. 이거 보니까 얼마나 기가 착했어, 그지? 자, 두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은요. 무의도식 놀고 먹는 거, 비생산적 일 안 하는 거, 양반의 모습을 나열해서 부당한 특권을 남용하고 다른 계층에게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을 통해서 백성을 괴롭히는 양반 모습을 비꼬고 있어요. 비꼬는 게 풍자입니다. 자, 그래서 부자는 증서 내용을 듣고 있다가 혀를 내둘렀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하구먼. 맹랑하다는 게 뭐야? 여기에 뭐라 나와있지? 생각과 달리 허망하다, 어이없다, 황당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자는 이걸 듣고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혀를 내두른 이유는 이러한 특권이나 이런 횡포는 뭐 하다 느꼈다? 부당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나를 도둑놈으로, 이거 중요한 대사예요.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이렇게 해서 양반을 한마디로 도둑놈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양반에 대한 작가의 강렬한 비판의식이 되겠어요. 그자 부자는 머리를 흔들면서 떠나버렸다. 그러고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대요. 포기했죠. 자, 7. 양반이 되기를 거부하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도둑놈 이거. 그래서 풍자의 내용과 표현 방식은 양반의 부당한 특권과 행포를 인물들의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까는 것. 이게 바로 풍자고요. 그래서 이런 양반을 바라보는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들 지금 19번까지죠. 이거 한번 풀어보고 채점 한번 해보세요. 꼭꼭 뒤로 가서 그래서 소단원 핵심 정리를 보면은 이 소설은 한문소설 그리고 단편소설, 풍자소설이며 그렇기 때문에 비꼬는 거 풍자적, 비판적입니다. 허례허식을 중시하며 횡포를 일삼는 양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양반 신분은 사고 파는 사건을 통해서 양반 모습을 풍자하고 신분 질서 무너지기 시작한 조선 후기의 모습을 보여주며 당시 사회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의식과 작가가 추구했던 실학사상이 반영되어 있어요. 처음 부분에서는 한 가난한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해서 공경에 처해 있었고 부자가 나타나서 그걸 갚는 대신에 양반 신분을 샀으면 했는데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양반 매매 증서를 작성하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부자는 양반의 허례허식과 부도덕함을 깨닫고 양반 되기를 포기합니다. 양반이라는 인물은 양반 신분 빚을 갚지 못해서 팔았고 이건 있지만 무능하고 비생산적이야. 무능 비생산. 그래서 조선 후기 일부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계층을 대변하고 있어요.
부자의 경우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려 했으나 횡포를 알고 포기했죠. 그러니까 신은 구유층입니다. 군수의 경우 겉으로는 양반과 부자 신분을 확실히 매매하려는 듯 작성하지만 실제로는 포기하게 만들었죠. 안에는 중요하다 했죠. 양반의 무능력함과 비생산성을 비판하는 작가의 말을 대변하는 인물이었지. 그래서 소설에 쓰인 풍자와 그 효과는 양반이 처한 상황, 인물들의 말과 행동, 양반 매매 증서 등의 내용을 통해 양반을 조롱하고 희화화, 웃기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고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게 풍자. 그래서 풍자의 효과는 양반의 부정적 모습을 간접적으로 까는 것이고 웃기고 인상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OX 해볼게요. 반어는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대로 하는 거지. 인물의 부정적 면이나 사회의 모순 등을 비꼬거나 과장 이런 거를 역설이 아니라 풍자라고 합니다. 겉으로 모순되거나 불합리해 보이지만 이게 역설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바뀌었다, 그치? 위아래가 바뀌었습니다. 반어, 역설, 풍자 등의 표현 방법을 쓰면 전하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맞죠. 다음 노랫말에 쓰인 표현 방법. 눈을 뜨면 네가 없어서 눈을 감아야 너를 볼 수 있어요. 눈을 뜨면 네가 이별을 했나봐. 눈을 감아야 볼 수 있어? 꿈속이나 나오나 보지? 그래서 이런 걸 바로 눈을 떠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눈을 감고 기억 속에 너를 떠올리는 마음은 눈 감았는데 어떻게 보는 거야? 말이 안 돼? 역설을 썼다 이 소리예요. 자,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내용 다 했고 이제 쭉쭉쭉 해가지고 너희가 요 단원 끝까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175까지 과제입니다. 풀어보세요.